네, 오늘 저희 중등수학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 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늘 설명회도 작년부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익숙해진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약간 사람들 없이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랑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해서 뭐 긴장은 좀 하더라도, 네. 그 오늘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잠깐 앞에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학원 박민희 선생님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보통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이제 예비 중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중등, 이제 고등 수학까지 해서 이제 계속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등 수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등 수학을 좀 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좀 어떻게 뭐 노력을 좀 해보려는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후에 뭐 그렇게 한 후에 중등 수학을 공부한 후에 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약간의 요청 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뭐 영재과학고나 뭐 특목 자사고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원이 이제 새로 요새 이제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중간고사가 지금 좀 없어지는 추세라서 이제 약간 늘어지기 쉬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관리할 것인지, 또 수행평가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 수행평가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도 좀 소개를 이따 제가 드릴 거고요. 제가 크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 가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습관을 좀 잘 잡아야 되죠. 이게 굉장히 식상한 얘기긴 한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면 무슨 꼰대가 얘기하나 싶긴 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 시키다 보니까 습관, 그러니까 노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푼 걸 채점하고, 채점하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채점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틀린 것을 다시 풀어서 오답을 하고, 본인이 오답한 걸 다시 채점하고, 여기까지 완결성 있게 공부가 일어나는 습관을 처음에 잘 들여놓으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처음부터 저희랑 이런 거를 좀 투닥거리해서 잘 습관 잡힌 애들은 고2, 고3이 돼서도 노트에다 쓰고 오답하고 이게 습관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에 서술형 준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게 해서 잘 안 보여서 실수가 있다던가 이런 게 많이 줄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처음 들이는 중등 수학의 첫 시작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초등 수학이랑 달리 이제 중등 수학은 아이들이 배우다가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안 풀리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이나에서 올라와서 이제 막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초등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뭐 한 2, 30문제, 50문제 그냥 훅 풀고 뭐 채점만 한 개 정도 틀리면 아니 뭐 실수였어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공부하면 나 공부 다 했으니까 놀아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 이제 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중1을 처음 하는데 뭐 1차 방정식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문자와 식을 잡아서 식을 세우고 이런 게 본인이 문제를 봤을 때 어렵기도 하고 그 자체를 푸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공부를 어느 정도 완결을 하고 나는 이제 놀아야지 하는 이제 본인의 이제 습관이 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인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렵고 힘든 거를 뭐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해서 복습을 하기도 해서 그런 거를 그런 극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다시 풀 때나 아니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쉬워지기도 하고 좀 시간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려운 단원이나 아니면 좀 힘든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본인이 느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등에 계속 이제 약간의 이제 중간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허들이 되는 단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된다는 거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등 수학을 뭐 선행을 하던 아니면 약간 뭐 본인이 따라가는 현행을 하던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실제 그럼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본인이 가려는 학교에 이제 시험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시험 점수는 선행을 하는 기준에서는 한 95점. 그러니까 틀리는 걸로 보면 하나 정도인데 뭐 2개 정도까지 하나 2개 정도까지 틀리는 레벨까지는 올라가야 이게 생각외로 그 중등 수학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일반적인 뭐 센 정도를 풀고 나서 기출을 보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시간 압박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일단 먼저 저희 그 박민희 선생님께서 그 중등수학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박미희 강사입니다. 오늘 중등 수학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 설명회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제 온라인 설명회로는 2번째 설명회예요. 코로나가 벌써 만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초반에는 오프라인으로 한 소규모로 거리두기 해서 좀 학부모님들 멀리 앉아서 오프라인 설명회 하다가 저번 하반기에 온라인 설명회 하고 벌써 이제 2번째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면서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 저도 원장님처럼 아무래도 어머님들 얼굴 직접 보고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표정이나 이렇게 호응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 2번째라서 혹시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편하게 집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수학 교육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중1 들어간 학생의 학부모님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초반에는 어린 아이일 때 홈쇼핑 같은 거 보니까 돌잡이 수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수학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 때부터는 연산 연습이 중요하다 해서 구몬이나 재능 같은 요즘에는 이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피자 위크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는 사고력 수학이 중요하다 해서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는 중학생이 되면 조금 더 중고등, 좀 고등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셔서 여기 설명에 들으러 오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학을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언제 포기했는지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파트고 이 파란색 파트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 이미 포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고등학생 때예요. 보시면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를 합친 것보다 중학교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때부터 수학이 좀 어렵다, 수학을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중학교 수학이 어떤 점이 다르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느끼고 내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수학을 하기 싫다, 포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느낀 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연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와 중학교 수학 문제 둘 다 개념 원리 같은, 그러니까 제일 기본 개념서에 처음 개념이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기본 문제들이에요. 초등학교 수학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시키셨겠지만 예를 들어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한 번의 연산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실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분 실수 이런 것만 안 하면 이제 답을 바로 맞힐 수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애들이
문제를 숙제로 내줬을 때 뭐 한 20장, 30장 내줘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초반에는 저는 중고등 수학 위주로 하다가 초등학교 수학이 아직 6학년께 이제 안 돼서 온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숙제로 내줬는데 중학교 수학 하는 정도의 문제 수로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이제 학생도 너무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숙제가 너무 적지 않냐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초등학교 수학은 한 문제를 푸는데 그냥 한 번 연산하면 끝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정확도 또한 당연히 높겠죠. 자, 그런데 중학교 수학은 요거 1학년 1학기 3단원쯤에 있는 이제 식을 서술하는 단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번 문제만 하더라도 이 안에 괄호 안에 괄호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괄호를 풀고 또 정리해야 돼요. 이 연산이 여러 단계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다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 연산의 정답률이 90%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4번에 1번 이제 연산이 괄호를 풀고 그 안에 정리하고 다시 풀고 하는 과정이 5번만 있게 돼도 정답률이 59%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초반에 많이 틀리게 돼요. 연산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힘들어하는 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작년 2020년 2학년 1학기 순회중학교 기말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도 코로나로 이제 기말고사만 보게 됐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번 문제, 다항식과 다항식 연산 8번 문제인데 사실 그렇게 막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옛날이었으면 이 정도는 이제 더 앞에 문제로 나왔을 수준의 문제인데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학교들 시험이 쉬워져가지고 이제 8번 정도에 나오게 됐어요. 이런 계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2학년 문제인데 1학년의 연산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2학년 연산에서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냥 한 줄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틀리게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단 문제 자체가 단계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문장제로 이렇게 긴 문제, 응용 문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일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진 않지만 뭐 새로운 수학적 내용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한 단계의 내용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 1차 방정식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풀이 그냥 기본 예도 뭐 심화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 블랙라벨, 일품 이런 거 아니고 기본 문제집에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문제의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문제를 읽고 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해서 자기가 스스로 식을 세워야 하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그리고 스스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초등학교 문제집에도 나와요. 그렇죠? 초등학교 그냥 디딤돌 이런 문제집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집에도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 잘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이 학생이 조금 수학적으로 막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문제를 풀면 이런 것도 대부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니? 하고 물어봤는데 답이 뭐였냐면 이 단원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잖아요 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고 여기가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고 여기 숫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나눠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그냥 답을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숫자 바꿔봐요. 2개 순서 바꿔서 나눠보고 아니면 막 하나 빼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 여기 뭐 숫자 5, 2 이런 거 있지만 걔네들을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중학교 문제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작년 마찬가지 2020년 내정중 기말 문제인데요. 내정중이 더 유독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항상 좋아하는 편이에요. 서술형으로도 자주 내고 그래서 문제에서 좀 긴 문제, 지문이 길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이해해서 이제 스스로 식을 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약간 내정중에서 항상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차이점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죠. 진정한 의미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시험을 보기는 해요. 뭐 단원 평가 같은 걸 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맞는 시험이에요. 진짜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시험은 그냥 다 맞는, 뭐 어쩌다가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정도의 시험이죠. 근데 중학교에 가서 뭐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하는 중1 자유학년제를 보내고 중2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조금 안타깝게도 중학교 2학년이 이제 차차 중간고사도 없어지고 기말고사만 보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시험을 계속 초등학교 때 이제 시험 안 보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시험을 중2 때 보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이제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45분 내에 문제를 풀고 이 중에서 뭐 OMR 카드 작성하고 서술형 문제도 답안지에 옮겨 적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막힌 문제가 있었을 때 얘를 뭐 일단 넘어가고 다른 걸 풀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 시험을 처음으로 중학교 때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럼 시험을 보면 보는 거지 왜 시험이 중요할까? 중학교 시험을 보는 게 왜 중요할까를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내정중이랑 순회중이랑 뭐 다른 중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말을 하죠. 왜 시험을 어렵게 낼까요? 어차피 중학교 시험은 90점 이상이면 A고 80점 이상이면 B예요. 옛날에 수음이양과 같은 형태죠. 그런데 이제 굳이 시험을 학생들이 다 같이 잘 보고 그러면 90점 이상으로 A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굳이 어렵게 내서 학생들이 수학에 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렵게 시험을 낼까요? 그쵸? 네. 마지막. 그러면 중학교에서 넘어가서 고등학교의 1등급은 혹시 몇 명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절대평가로 성적을 내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고등학교 이제 언니, 오빠가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상대평가로 이제 매겨지고요. 상대평가 1등급은 전체 인원의 4%까지예요. 그래서 한 반에 30명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또 인원이 줄어들어서 30명이 안 돼서 더 줄었지만 30명이라고 해도 30명의 4% 30 곱하기 0.04 하면은 1.2명 한 반에 1등 해야 1등급인 거예요. 2등급은 한 3등 정도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막 2등급 안에 1, 2등급 해야 우리가 아는 좋은 대학교 간다 그러는데 반에서 1, 2, 3등 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내신을 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여기 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다 같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중학교 시험은 결국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 보는지 연습하는 시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단 그러니까 수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시험 기간에 수학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국어나 뭐 영어 아니면 과학 이런 다른 과목들도 보잖아요. 아니면 사회 암기 과목들도 보는데 내가 시험 기간 뭐 몇 주 전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내가 암기 과목을 언제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학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 뭐 공부는 사실 수학은 주요 과목이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하게 되지만 실제 시험지를 봤을 때 시험지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아까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걔를 넘기고 다른 걸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걔를 이렇게 좀 계속 어느 몇 분 정도는 잡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사소하게는 OMR 카드를 그때그때 넘겨 적는 게 편한 학생이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적는 학생이 있고 그것도
뭐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옮겨 적어야 편한지 10분 전에 옮겨 적어야 편한지 각자 학생별로 자기 자신한테 제일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는 바로 상대평가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내가 상대평가로 반에서 1등을 해야 1등급이 되는데 그 시험 자체를 내가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중학교인 거죠. 따라서 이제 어려운 시험들을 내정중 순회 중에서 많이 보고 연습을 해서 한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가 공부하는 습관, 시험 보는 습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시험에 대비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을 받음으로써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 90점 이상 100점을 맞으려면 이만큼을 공부해야 하는구나.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중학교 시험의 의미인 거죠. 네. 그러면 근데 또 이제 뭐 그래도 아직 중학생은 어리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대입이고, 그러면 중학교 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막상 가서 점수를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물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 기사의 핵심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에서 이제 나중에 최고 등급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이제 성적이 오른 학생이 한 단계라도 오른 학생은 100명 중에 8명이다. 또는 거기서 1학년 1학기보다 아예 1등급으로 오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상위권이 두터운 학교들, 뭐 낙생고나 아니면 뭐 대진고 이런 상위권이 굉장히 두터운 학교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처음 성적이 뭐 한 3, 4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으로 오르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즉 이제 처음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전체 성적을 이제 대부분 계속 이제 그거에서 머무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1학년 1학기 성적을 받는 거는 얘가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실력을 쌓아와서 그만큼의 실력을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보이고 그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중학교 수학은 첫 번째, 연산 자체가 좀 복잡하다. 초등학교 수학처럼 한 단계로 끝나는 연산이 아니고 여러 단계에 걸친 연산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그걸 오답하면서 좀 흥미를 잃거나 힘들어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 자체가 좀 단계가 심화되고 문제 응용 문제가 증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을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초등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걸로는 중학교 수학에서 좋은 성취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시험을 본다는 게 중학교 수학의 특징입니다. 자, 거기다가 요즘은 코로나 시대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만으로 1년이 훨씬 넘으면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학습의 결손이 예측된다. 혹은 여기 작년 수능 결과를 가지고 봤더니 뭐 예상했던 바예요. 상위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았지만 중위권의 등급 컷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고요. 학력 격차가 커졌고,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결국 코로나 시대에 보니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 차이가 그 격차를 만들더라.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폐가 있는 건, 자기주도 학습은 항상 중요했어요. 원래 항상 상위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은 원래 항상 중요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타이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결국은 중등 수학의 중요한 이유라서 지금 그 시작점에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지금 서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국 중학교 수학에서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학습 태도가 일단 올바른 학습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충분한 공부 양을 체계적인 로드맵을 따라서 해야 돼요. 되게 뻔한 얘기죠. 막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공부가 그렇잖아요. 다 그냥 뻔한 방법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 이제 학부모님들, 지금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제 학생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같은 학년이고, 뭐, 친구예요. 그래도 학생마다 정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그 중학교 저학년쯤 되면, 아이도 자기에 맞는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좀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다지는 걸 조금 지겨워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좀 70% 아니면 70, 80% 정도의 성취도가 나오면 일단 과정을 이렇게 쭉 나가서 다시 그 과정을 뭐 문제집으로 풀면서 다져 나가는 스타일이 잘 맞는 학생이 있고, 또는 내가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좀 넘어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한 95%까지 꼭꼭 씹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별로 빨리 가는,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죠. 학생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학생의 성향이라서 그거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개별 맞춤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해요. 같은 학년이고 그 다음에 같은 뭐 선행 진도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에 오면 학생마다 필요한 내용이 달라요. 어떤 학생은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중학교 과정 2학년까지 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입학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하고 문제 푸는 거를 봐보면 어떤 학생은 뭐 개념이 좀 탄탄해요. 개념이 잘 잡혀서 문제 유형별로 좀 풀어가면서 다지고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게 맞는 스타일이 있고, 또는 어떤 학생은 하긴 했는데 좀 빠르게 진도만 나가서 그냥 어떤 게 있다, 뭐 연립방정식이 있다, 부등식이 있다 정도만 알고 좀 빈틈이 아직 많아서 다시 한번 개념서로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학생별로 같은 학년일지라도 필요한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문제풀이가 필요하더라도 뭐 어떤 학생은 심화서로 그냥 바로 일품 이런 애들로 풀어도 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아직 센이나 RPM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이 있고, 학생마다 정말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 학습 코칭을 진행하고요. 학년이나 뭐 레벨에 따른 반편성이 아니고 원하는 시간 주 3회 주 3회 2시간씩 수업을 하게 됩니다. 2시간 수업, 2시간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학생별로 개인별 맞춤 진도와 로드맵을 세워서,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2시간 수업 동안 이제 학생이 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 오답을 이제 철저히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개념 설명이나 아니면 막히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랑 2시간을 보낸 뒤에 2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듯이 2시간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자습 테스트를 보는데요. 테스트 시간, 그러니까 2시간 수업, 2시간 테스트,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4시간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초반에 대부분. 이제 아직은 아이라서 4시간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하기도 하고, 저희가 2시간은 선생님하고 수업 교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은 큰 강의실, 대강의실에서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보고 남는 시간은 자습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뭐 옆에 언니 오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잘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더 애기 같은 친구들도 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 2시간 테스트 시간에, 남는 시간에는 테스트를 보고 남는 시간에는 자기 이제 숙제
미리 하고 있거나 이제 필요한 공부를 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자습실은 항상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이제 추가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은 자습실에 와서 자기 필요한 공부를 자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필요한 복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를 하는 거를 이거를 아직은 힘드니까 뭐 한 2시간 하고 이번 주에 뭐 10분 늘리고 다음 주에 10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변화는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한 번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1로 어느 정도 컸다, 얘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한 번에 팍 늘려야지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2시간 수업하고 어쩌다가 이제 1시간 테스트하고 일단 초반에는 귀가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서 이제 많은 6학년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 그걸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4시간이 좀 긴 것 같아서 그거를 애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테스트는 되게 다양한 테스트, 메이저 테스트라고 해서 단원별로 종류 난이도가 기초,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 4가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별로 이 학생이 지금 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수준을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원 그리고 레벨에 따른 테스트를 선생님이 내주시면 그거를 테스트해서 이제 성취도를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중1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1년 동안 시험을 안 봐요. 뭐 수행평가 같은 걸 보긴 하는데 그게 점수가 성적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뭐 크게 학생들도 막 구애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1 긴 기간 동안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이 너무 테스트에 대한 감을 잃게 돼서 저희 학원에서 중1 학생들 대상으로 월간 테스트를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월간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대단원 하나씩 테스트를 보고 자체 중간고사, 자체 기말고사를 보는데요. 중1은 학교 시험을 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시험을 봐서 내가 OMR 카드 체크하는 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해서 시험지 넘기고 OMR 카드 작성하고 이런 거를 다 같이 모여서 토요일 9시에 다 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중1 학생들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1 과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같은 학년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봐서 내가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전체 학생들 중에 이제 위에서 있는지 아니면 중간인지 아니면 하위권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2 이상이 되면 이제 학원에서 모의평가나 아니면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같은 학년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봐서 이제 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을 여러 가지, 그 밖에 주간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보고 나서는 오답 페이퍼를 작성하는데요. 틀린 문제의 오답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오답을 하기도 하고 혹은 테스트실에 오답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조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이랑 오답을 테스트에 대한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다음 시간이나 저는 바로 다음 시간 아니고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시험을 내줘서 다시 이제 100점을 맞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같은 시험을 여러 번 봐도 틀리는 문제는 아이들이 참 계속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든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시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습 태도 정립입니다.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중2 이상부터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끝나면 제가 전화를 해요. 학생들한테 전화를 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실수로 틀렸어요. 정말 모든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은 실수로 틀렸어요 라는 말을 모두 해요. 근데 실수도 참 다양해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아니면 아예 안 읽어서 틀렸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시험지에 자기 글씨를 잘 못 알아봤대요.
뭐 Q라고 있는 문자가 있는데 Q를 뭐 9라고 봤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2라고 썼는데 그거를 3으로 알아봤다거나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잘못 봤다. 또는 쉬운 계산 실수도 굉장히 많죠. 뭐 6 더하기 7, 13인데 갑자기 12로 하고 아니면 부호 실수도 굉장히 많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쓰고 굉장히 많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서 틀렸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실수들이 과연 이 학생이 평소에는 실수를 하나도 안 하다가 그 비슷한 실수를 안 하다가 시험 시간에만 이상하게 딱 갑자기 하는 실수일까요? 아니겠죠. 이 학생은 아마도 평소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보고 나 할 때도 이제 비슷한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땐 시험이 아니니까 아 이거 틀렸네 하고 아 근데 이렇게 해서 틀렸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죠. 또는 그 실수를 아예 오답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수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문제 풀었으니까 나 아는 거야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안 읽어서 틀렸다. 이것도 평소에 문제집을 풀 때 그냥 대충 푼 거예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아까 초등학교 때의 습관을 못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대충 가지고 문제 풀어서 맞았던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뭐 그게 조금 더 심화된 이해력을 필요한 문제였는데 원래 그냥 문제 풀던 습관대로 대충 풀어서 틀린 거죠. 따라서 저희는 이런 습관을 잡기 위해서 메이저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메이저 노트는 네,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학원 노트에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뭐 노트의 목적은 예쁘게 쓰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쁘게 쓰는 것보다 내 풀이 과정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아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 한 70%는 객관식이고 30%가 서술형이거든요. 30% 굉장히 크죠. 한 문제 한 7점짜리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한 문제 틀리면 7점이 나가는 거니까 7점에 객관식 하나만 틀려도 바로 80점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평소에 내가 숙제를 할 때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노트에 풀므로써 평소에 그냥 내재화돼 있어서 이제 시험 시간이 돼서 그 문제를 봐도 자연스럽게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술하듯이 써야 저희 선생님이 이제 학생의 노트를 보고 얘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떤 과정에서 틀렸고 아니면 문제에서 뭐 계산 실수도 학생마다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 계산 자체를 잘못한다거나 부호를 잘못 본다거나 이런 걸 선생님이 노트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본인이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의 변화 예시인데요. 여기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어요. 초반에 왔을 때는 사실 서술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숫자만 써 있어요. 숫자도 계산이 막 여기 끄적끄적 했다가 저기 끄적끄적 했다가 하는 노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풀이 과정이 자세하게 아래로 특히 서술되어 있고 이 과정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어디가 틀렸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끔 노트를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모든 아이들은 특히 이제 6학년 중1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모든 아이들은 정말 다 공부를 잘 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기 힘들어 하는 건 있어도 내가 이걸 못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잘하고 싶어 잘하게 많이 도와주는 거 할 테니 학부모님들은 좀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원장 선생님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그 박민 선생님이 그 중등수학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PPT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여기 있나? 네. 이제 중등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그 설명회 신청하면서 이제 요청 사항이 좀 있으셔가지고
영재과학고랑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죠. 일단 뭐 외대보고, 상상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이제 광역 자사고는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일단 영재과학고랑 자사고 중에서 이제 보통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영재과학고로 수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영재과학고랑 자사고를 이제 준비를 하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아이들의 이제 단기 목표죠. 그러니까 대입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대입 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당장 이제 중1 초등학생 6학년부터 중1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머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서울광역제고나 뭐 아니면 경기광역제고를 가자 뭐 아니면 외대부를 가자라는 목표는 어쨌든 중등 과정에서 이제 중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하는 목표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제 단기 목표가 설정 가능한다는 점에서 둘 다 이제 장점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영재과학고 출신 그러니까 준비했던 애들 뭐 아니면 붙고 나서 이제 잠깐 준비한 애들도 많이 가르치고 자사고 뭐 있는 아이들은 뭐 주말에 오긴 하지만 자사고를 뭐 가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쓰고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영재과학고 공부했던 애들 일단 특징은 그거예요. 자사고 준비한다는 애들은 대부분 영재과학고 준비하다가 튼 애들이 많아서 일단 영재과학고 준비를 많이 한 애들인데 일단 걔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학 전투력이 좀 높아요. 여기서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게 나오든 계산이 오래 걸리든 굉장히 빡빡한 문제,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든 답을 내는 능력들이 좀 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러져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머리가 좋고 수감이 좋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얘네들은 약간 항상 시험을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보던 애들이라 그 시험 자체에 대해 적응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확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나 아니면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전투력이 되게 높은 거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예전에 한 5년 동안 매일 수학 시험을 한 4시간씩 보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뭐 이과를 가고 의대를 갈 학생들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좀 원하면 영재과학고 테크를 타서 좀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결국은 자사고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일반고 중에서 좀 빡센 이과죠. 뭐 낙생이나 중앙이나 대진 같은 데를 가서 결국은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학학원 원장들이 그 영재과학고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랑 상담하시면 아이가 가능하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걸 하다가 약간 수학이 질려하거나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비해서 나는 못해라고 해서 아이가 되게 침체되거나 침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 빼서 뭐 다시 선행을 한다던가 보통 그 학원에 빼서 아이의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거기 있다가 와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한동안 그 본인은 되게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머님이 계속 이제 주의 깊게 그걸 관찰을 하고 아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그래도 그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나이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또 영재과학고 보내려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재과학고 커리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고등학생으로는 중등 수학 다 배우고 고등에 이제 고등상, 고등하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개편된 수학 1의 수열 부분까지만 이제 보통 공부를 해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진도가 늦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영재과학고 3차 캠프 가기 전에 2차 정도 끝나고 와서 뭐 예를 들면 중3 때나 빠름이 중인데 보통 중3이죠. 중3 때 와서 미적분을 해도 앞부분 고등 상하랑 수원의 수열이 잘 돼 있으면 사실은 미적분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이 5월 달에 와서 그 해 중3을 보내면서 보통 뭐 이제 문과 미적분이죠. 수투, 뭐 이과 미적분이 미적분을 다 끝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준비하면서도 고등상하가 잘 돼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제 도전하실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저기 써놨듯이 집안 전체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싱이 그 아이 수학 시험 보고 공부한 거에 맞춰지기 때문에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되게 많이 싸우시고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학이랑 과학 하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이제 영어랑 국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영어를 되게 단어 외우는 걸 회피하고 수학 과학만 하다가
대학 갈 때는 결국은 일반고 가서 갈 때 영어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국어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이 아이들이 외우는 거, 뭐 국어 읽는 걸 되게 싫어하고 수학과만 계속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점은 고등과학 준비를 어쨌든 그 물어를 하든 화우를 하든 생물을 하든 어쨌든 한 번씩 뛴 아이들이 일반고를 학생이랑 대진 중학을 가서 그 과학 중점인 그 학생이나 중학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과학이 좀 빡센 학교 대진 같은 데 가도 그 영재학과 준비하는 애들이 과학을 좀 수월하게 하는, 그러니까 공통과학이라고 해도 어쨌든 물원, 화원, 생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통 자사고도 많이 치기도 하는데 자사고 이제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사고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중등에서 내신 공부하는 습관도 들이고 그러니까 그 연습도 많이 하면서 이제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비중이 좀 줄긴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학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긴 한데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점 그거죠. 제가 이제 자사고를 예전에 이제 외대부고 반을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실제 제가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외대부고에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존감이 많이 깎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뭐 서울대 못 가고 연대를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여기 이 동네에서 그냥 뭐 외고를 가거나 아니면 좀 이제 수학은 좀 약한 곳이죠. 그러니까 순회를 가거나 뭐 분당을 갔던 아이들은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잘해서 그 서울대 가기도 하는 걸 보면서 굳이 그러면 자사고를 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장단점을 얘기해주고 선택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갔을 때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시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시에 확대되는 게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조금 영향이 있지만 많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학종으로 가는 게 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서 더 고생을 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이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어쨌든 정권은 그 특목 자사고에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 작년 재작년에 결국은 외고나 특목 자사고의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서울대나 뭐 기타 등등이. 그러니까 그게 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외고나 자사고 있는 애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정권의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예비 중일인데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중3 애들은 자사고를 너무 열망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낙생 중앙 대진내 이과를 가서 의대를 지원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 반에서도 이제 의대 보고 치려는 3명이 지금 다 대진이랑 낙생을 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시험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중등 과정을 시작한 다음에 중등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험 트렌드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키우신 학부모님은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지난 한 2, 3년 동안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한가 이제 확립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순회 내정을 비롯한 분당 지역 학교 시험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특히 중2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험을 처음 보는 세대다 보니까 그 약간 사실은 그 중1인데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보면 초등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조금만 단원 평가를 어렵게 내도 애들이 확 떨어지니까 시험을 어렵게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기조를 유지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도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쉽게 냈는데 막상 또 2학기 갔더니 내정이 좀 어렵게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순회 내정은 어렵게 낼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쉬운 걸 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나오는 시험 대비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분당이나 샛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선생님이 어렵게 내지 않는 한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학교 시험은 좀 쉽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애들이 시험이 계속 쉽게 나오면 학교 시험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그게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대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랑 괴리감이 되게 커져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빡세게 공부하는 습관을 내신 공부하는 거를 좀 중학교 때 해야 고등학교 가서 내신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간단하게 가장 많은 게 순회랑 내정이니까 말씀드리면 순회는 보통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내는데 이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어려웠는데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쉽게 나온 거고 내정은 보통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출 유사 문제를 내서 메이저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시험지도 내고 뭐 학교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강의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눠주는 거는 좀 힘들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풀리는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 트렌드 변화가 올해 이제 트렌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유학년제 되면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꼭 다 볼 필요 없고 상시평가나 이런 거를 확대해도 된다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 중간고사를 봤는데 올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지금 중간고사를 순회 중3이랑 불고기인가 한 두세 학교 빼곤 다 시험을 안 봐요. 중이랑 중간고사를.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점수가 되게 중요하죠. 뭐 자사고를 안 가더라도 일단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아이들이 인식이 들어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인의 자존감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수행평가 되게 우습게 여기고 대충 보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되게 꼼꼼하게 챙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가 중간고사에 준하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이번 중간고사부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한 주에서 3주에 걸쳐서 3회 시험을 이제 실시하고 그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수행평가는 자기 학교 교과서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쭉 보다 보면 굉장히 그 테마로 된 그 탐구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 탐구 문제를 보통 내기 때문에 그 탐구 문제랑 그간에 이제 저희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시험 형식에 맞춰서 시험을 보고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첨삭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하도록 이번에 좀 안을 짜서 실행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수행평가는 시험 전에 바로 알려줘요. 어떤 거 낸다는 거를. 뭐 보통 이제 교과서 탐구 문제 한 5문제를 알려주고 그 중에서 2문제를 내는데 그걸 알려주면 저희가 바로 그거를 문제화 시켜서 연습을 좀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했을 때 깎이지 않도록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수학이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물으신다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학교 시험 있는 게 100점 맞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관연도,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출 같은 걸 풀었을 때 현재 시험 대비 막 하기 직전까지는 1개 아니면 2개까지 정도 될 때까지 반복을 해서 그 시험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급해서 예를 들어서 2-1 나오고 2-2, 3-1을 나가더라도 2-1 있는 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본인이 성취가 돼서 그래서 그 기출문제가 나올 때까지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원리랑 뭐 센 같은 게 나가고 다시 센을 복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센 가지고 저희 뭐 메이저 테스트가 센에 대한 복습 테스트인데 뭐 그게 100점 맞을 때까지 연습을 하고 지나간 학생 그럼 이제 다음 단계 2-2나 3-1을 나가겠죠. 이제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2-1을 이제 2-2나 3-1 나가면서 이제 저희 테스트 시간에 기출문제 시험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얘네들이 중1 시험도 안 받고 초등학교 때 시험은 단원 평가같이 굉장히 쉬웠던 데 반면에 이 기출 문제는 생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고 시간 안에 푸는 것도 굉장히 압박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반 아이가 이제 중등 그런 기출 문제 연습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좀 늦게나마 중2 되기 전에 와서 중1 걸 다시 하고 중2 걸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데 처음에 메이저 테스트 다 맞는 것도 힘들었지만 요새 기출을 보면 막 8개씩 틀리거든요. 근데 그 8개 틀리는 게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시험을 보고 오답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오답을 하니까 지금 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어제 4개 정도 틀렸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아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8개 틀렸을 때 자기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떻겠냐는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게 1개나 2개 될 때까지 하고 이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도 뭐
그 저희 심화서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의 아주 최고 단위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A급 같은 경우도 A단계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실제 B단계 정도의 문제만 나와도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A급 수학의 A단계를 푸는 이유는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습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게 고등학교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 뭐 킬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복습을 할 때 제가 A급을 권해드리는 거지, 실제 기출문제 중등 과정을 다 했다, 그래서 고등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센 C 정도로 풀고 기출문제로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정도도 충분하다. 이제 제가 이제 충분하다 말씀드린 이 기출 문제가 사실은 한두 개 틀리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선행 진도를 하죠. 제가 이제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개념원리랑 센이랑 수학 게임 알파 같은 제가 이제 쓴 책이라 써놓은 거고, 그게 이제 제일 기본서죠. 보통 이 정도인데, 뒤에 A급 블랙라벨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복습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는 이제 다 성취가 된 학생들이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센 C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복습을 많이 잘 한 상태에서 기출 문제가 95점 이상 나오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충분한 걸 가지고 고등학교 걸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뒤 밑에 써 있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 대비하기 전에 이제 이 시험 대비 책도 제가 옛날에 처음에 10년 전이 넘었나 이제, 아무튼 분당 지역에 처음 이 메이저 수학학원 처음 시작할 때 그 분당이나 강남 지역의 기출 문제를 엄선해서 만든 거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북이라고 하는 시험 대비도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연습을 시키고, 실제 최신 기출은 마지막에 그 기출 모의고사 형태로 붙여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중등에서 이제 예비 중을 처음 시작하실 때 진도를 나가고 복습을 해서 그걸 성취를 이룬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등을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시험을 보면 시간 압박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 시험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빡빡하면 고등 시험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빨리 풀어라 하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시험을 볼 때는 시간 맞춰서 풀고 다 못 풀더라도 끊고 채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풀고 오답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반복함과 동시에 평소 때 풀 때는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정확하게 푸는데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거는 정확하게 푸는 거를 여러 번 하고 많이 하고 시험을 많이 볼수록 빨라져요. 그러니까 빠른 거를 체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정확하게 해서 100점을 맞는 연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이런 지필평가가 폐지돼서 어쨌든 그 시험 공부할 때 압축적이고 폭발적인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저희 학원 내 자체 테스트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일 같은 경우는 중일 자체로 자체고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요. 이제 중간에 필요한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수행평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는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좀 반복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하는 모의고사가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도 이런 걸 넣어놓긴 했지만, 새로 이제 아마 양식을 만들어서 기존의 기출 문제랑 나올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올해 이제 3월이니까 3월 아마 마지막 주, 그러니까 시험 전 3주 정도에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험을 안 보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OMR 작성하는 연습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OMR 작성시키고 시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모이긴 그러니까 가장 큰 강의실에 아이들 널찍이 띄워서 마스크 쓰고 시험을 보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이제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제 이건 옛날에 2017년도부터 옛날 거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저희 학원이 이런 학습 현황 파일이란 걸 매일 와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매일 오면
일단 숙제 검사를 하고, 그래서 노트 검사를 해서 숙제 검사를 하고, 그거를 채점을 시키고, 그 채점 시켜서 틀린 걸 옆에 오답을 시키고, 오답을 다 했으면 오답 채점도 시키고, 이제 그걸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어떤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내용이 나가든 수업을 나가는 그런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숙제, 그 다음에 오늘 봤을 때 테스트 이름을 쓰고 테스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제 귀가 사인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일 저희가 카톡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학기 중에는 이런 학습 현황 파일이랑 방학 때는 이제 이런 로드맵, 그러니까 각 매일 방학 때 이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랑 세워서 2달 동안 어떻게 할지 세워서 매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성취도를 매주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중간고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방학 2달 하고 중간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방학하고 이제 이런 이제 리듬이 깨지고 스케줄이 깨지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월간 보고서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학습 현황 파일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에 모아서 이번 달에 수업을 도대체 뭘 했고 이제 숙제 평가도 한 번에 볼 수 있죠. 얘가 뭐 C가 계속 많으면 이번 달에 숙제를 대부분 안 했구나. 뭐 A가 되게 많으면 그래도 이번 달엔 나름 열심히 했네. 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고, 테스트 결과도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아지거나 아니면 뭐 정체가 돼 있거나 이제 이런 것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월간에 저희가 이번 달 3월부터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서 아마 보내드릴 거고요. 그 밑에 이제 3월 학습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2-1 센이랑 2-2 뭐 A급을 풀기로 했다. 계획이 있으면 학습 평가는 이제 선생님이 내려주시겠죠. 뭐 문제가 너무 어려워해서 뭐 다른 좀 쉬운 교재를 푸느라고 위에 계획 말고 다른 걸 풀었다던가, 아니면 뭐 결석이 많고 숙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번 달에 잘 못 나갔다던가, 아니면 이번 달에 아이가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갔다던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3월 달에 평가를 바탕으로 4월 학습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면, 이제 아이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아이도 내가 이번 달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번 지난달에 못했구나도 보여서 본인들이 그 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끼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런 걸 하겠구나는 걸 알고 뭐 상의를 하시는 일 있으면 저희랑 이제 통화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전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제가 11월 달 말에 이제 방학 전 로드맵을 한번 다 같이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로드맵을 작성하니까 특히 저학년, 이제 엄마도 좀 무서워하고 자기가 뭐도 해야 되는 저학년은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숙제를 못하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많이 체크하고 되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해서 결국은 더 알차게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월간 보고서를 학기 중에 계속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그 2가지를 새로 시행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박민희 선생님이 얘기한 발표랑 제 발표는 지금 마치고 지금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면 학원을 연락 주시면 뭐 제가 방문 상담을 해도 되고 전화 상담을 해도 되니까 그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